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가 기억하는 707 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63 재보궐선거 경비원은 인천 계양을 아니었습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희가 정치권 도착했을 파장이 때 커지고 있습니다. 유리문이 닫혀 있었고 계양을은 이재명 유리문 대통령이 안쪽으로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장애물이 활동했던 설치돼 곳으로 있었고 김 전 그 단장은 뒤편에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짓과 불법으로 세워진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간 계양을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진입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된 인물입니다.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자신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5명의 군인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고 많은 군인들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며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내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45만 장병의 명예를 되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항일 씨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전 씨는 직접 출마하지는 않지만 김 전 단장을 강력히 지지하며 후방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활동에도 함께 참여해왔습니다. 한편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선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후보로 공천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면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성현 의원도 계셨고 임종덕 의원도 계셨고 여러 분 계셨지만 제가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이유는 헌재 증언이 남아 있었고 헌재 이후에 군검찰 피해자 조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 최종 군검찰 피해자 조사에 참석해서 11일 새벽까지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난주에 위원장님 대면 설명을 제가 거절했던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뭐가 궁금하신지 몰랐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보다는 위원장님이 대표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설명을 드리게 됐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했을 때 사령부를 포함한 육군본부, 국방부 어느 누구도 4일, 5일 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전화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대원들 괜찮냐? 다친 사람 없냐?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거의 혼자서 언론을 보고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기자분들이 연락 오지만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그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 계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애전하게 들립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공모한 사람이 있거나 또 미리 알고 앞장서서 했었던 군인들은
반드시 엄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출동했고 출동해서 질서 유지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 공이 옳지 않다라고 전에도 회의할 때 여러 의원들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군 운영에 저는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회에서 출동했던 군인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를 저 위원장은 물론이고 모든 의원들이 감시에 눈을 놓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쟁이 났었을 때 누가 앞으로 공격 앞으로 했을 때 가겠습니까? 명령 수행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국방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교 의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개회될 때 군사법원장하고 또 검찰은 지금 책임자가 누구예요? 군검찰은? 예, 검찰 단장이 있습니다. 검찰 단장하고 또 뭐 우리 군사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 없네? 예, 지금 현재 군사 경찰은 별도로 지금은 없습니다. 꼭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국회에서 생각하는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차관님 배석할 때 군 검찰 관계자, 법원장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만 하다가 보니까 사회생활을 안 하다가 보니까 수사 평생 한번 안 받아본 분들이에요.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상황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종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기억났는데 이 행정 절차를 모르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경험에 미숙해서 이런 부분이 놓쳤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하셔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아까 자수서가 3번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그 단장님의 그 부하인 707 특임단 소속 부대원께서 피해를 입으신 현장 그 영상인데요. 예. 몇 초 안 되니까 좀 유심히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증제 87호증의 2입니다. 예. 다음으로 95호증 재생하겠습니다. 95호증은 좀 길어서요. 1분 예. 1초부터 재생하겠습니다. 갑자기 더 왔어.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사람을 때렸어. 뭐야? 갑자기 더 왔어.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육항입니다.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 혹시 그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저 영상이 처음에 나와서 언론에서 뭐 잔다르크라 하면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해당 인원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가 바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요지는 저희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그거를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택티컬한 기술로 이제 제지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덩치가 큰 뭐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제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기사를 제시받으신 적이 있으셔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기록 순번 1206번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7924번 김현대 단장님 진술조서 4번 중에서 포함된 기사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제시받은 기사는 이게 맞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같은 내용, 같은 사진을 다른 헤드라인으로 그 작성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제 64호증의 3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사진인데 다른 그 보도 내용입니다. 보시면 헤드라인이 계엄군 총기 탈취 시도한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현장 지휘관으로 경험을 하신 바에 따르면 제시받으신 기사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두 번째 보여드린 두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두 번째 건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거 못 보셨으니까 지금 나중에 나왔는데 그 이 지금 총기 탈취의 피해를 당한 부대원이 우리 단장님 부하가 맞으시죠? 네. 예. 혹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드렸던가요? 언론에 나오고 나서 부대원들이 많이 수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 확인을 했고 보니까 많이 억울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야, 그러면 검찰 갈 때 내 제출하겠다. 진술서를 상세히 써라. 그래서 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큼 추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보디가드 같은 남자들하고 같이 일행이 있었다.
그리고 또 카메라 촬영 장비까지 준비했다. 네. 그리고 사전에 분장까지 하더라. 이런 네. 건 다 부대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특임단 대원을 뒤에서 덮쳤는데 그거를 그냥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어, 그래서 사실 그 인원도 상당히 덩치가 큰 요원입니다. 근데 그 인원도 사실 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 행위가 거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장에서요. 네. 사실 군용물은 군인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군용물 탈취를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군용물 탈취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소하신 사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니, 군에서는 따로 조치한 바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냥 보고만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평생 군인으로 사셨는데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군용물 탈취를 뭐 민간인에 의해서 뭐 군용물 탈취가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희가 당시에 네. 말씀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탈취 정도는 아니고 몸상 과정에 이제 일부 뭐 이제 분실됐다. 근데 그 분실 과정이 아니 제가 여쭤본 이날 예. 말고 이 전에요. 아, 군에서 네. 말씀입니까? 네네. 군에서는 통상 이제 위병소에서 총기 탈취 사례 간혹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초병의 수칙을 정해서 아주 강도 높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하시죠.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위병소를 출입하는 군인이 초병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초병이 총기를 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전날에도 제가 몸싸움을 할 때 짐을 다 내리라고 한 다음에 권총도 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흘릴 것 같아서. 네. 그랬더니 부대원들 전원이 아니다. 총은 꼭 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탄 없이 개인별로 권총과 소총을 휴대한 상태로 몸싸움을 한 것이지 그만큼 이제 군인에게 총기는 상당히 중요한 생명과 같은 장비입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안에 탄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영상이신 것 어떤 영상인 것 같으신가요? 전 처음 봤는데 일단 뭐 한 명이 엎드려서 뭐 마치 이제 군인에게 공격을 당한 것처럼 연출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인원은 다시 저희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다 보면 복장이 1여단 인원으로 제가 확인되고 예.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는 공안시가 다 되어 갈 때 예, 예.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고 그때 정문에 있는 저희 인원 쪽으로 왔다가 시민들과 좀 마찰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인원들한테 후문 어디냐 물어보고 안내를 받아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